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들은 잘 지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눈이 이제 저희 동네에도 이제 전주에도 이제 많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이 빨간 열매에 눈이 이렇게 좀 쌓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서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나왔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새해에는 왠지 흰 눈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좀 공유를 해봅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하고 세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잘 헤쳐 나가실 수 있기를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 전기 업무나 어떤 안전관리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건데,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자연도 잘 감상하면서 일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또 뭐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이든지 간에 좀 잘 풀면서 몸 건강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참 눈이 많이 왔어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큰 새병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여기가 아무튼 전주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지가 한 3-4년 만인 것 같아요. 전주 시내도 눈 폭설이 내려서 좀 교통이 많이 힘들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눈이 많이 오면은 뭐 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애들이랑 애기 엄마까지 해서 열심히 썰매를 밀어주고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놀이터 코스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한 50m 정도가 썰매 코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재미있게 놀았고, 감기가 나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둘째 애기는 놀고 나서 또 기침을 하더라고요. 기침이 멎었었는데, 너무 저도 뭐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눈이 와서 참 어른들은 걱정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눈이 애들한테 참 좋구나, 그러면서 저도 동심을 많이 잃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 미끄러워서 점검이나 어떤 문제 생기면 대응이 빨리 잘 될까 라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심을 잃지 않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UPS입니다. 뭐 UPS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많이 아실 테니까 뭐 우리가 그래도 약자 이 영어 뜻은 또 알고 가야겠죠.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의 약자가 바로 UPS죠. 결국 우리가 뭐 전기를 항상 사용하는 것이 중요도 하기 때문에 특수 목적의 건물이나 그 부하 같은 데서는 이 UPS 장치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UPS 장치에서 발생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경고 알람이 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이해를 하고 상황이 개선이 되었다면 그 원상 복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한 곳인데, 우리가 뭐든 그렇지만 일을 하는 현장에서 이제 초기 품질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점검을 할 때 여기가 이제 전기 투입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뭐 특과부터 저압반까지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다니는데, 여기는 이제 좀 관공서 좀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알람이 이제 소리가 나면서 여기서 삐삐 이제 소리가 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저는 맨 처음에 뭐 UPS 쪽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한테 알려준 건 소방 쪽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소방 수신반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 UPS 이 장치에서 소리 알람 수신호가 이제 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 뭐 형태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큰 이 판넬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죠. 배터리가 그 12V 짜리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마 정류작용과 인버터 또 충방전을 통해서 한전 전원이 끊기더라도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것을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배터리도 수명이 다 하면은 한 번씩 이제 교체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인버터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관리했었던 병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관리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얘 배터리가 알람은 안 떴던 것 같은데, 이제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충전기도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충전 효율이 안 좋아지면은 배터리도 부풀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제가 직접은 못 봤는데 배터리가 약간 팽창되고 약간 끓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3년, 3, 4년에 이렇게 한 번씩은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여기 안에 뭐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십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 한번 교체하려면은 그 비용이 참 만만치는 않을 건데, 어찌됐든 정상적인 문제가 정전이 됐을 때, 그런 때에 잘 보호를 해주려면은 얘네들도 한 번씩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실제로 이제 한전 전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한전 AC를 DC로 바꿔주고, 그게 정육이고 또 DC를 AC로 바꿔주는 인버터, 우리가 태양광에서도 많이 들어봤죠. 그 인버터 어떤 장치들이 여기 UPS 판넬 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거죠. 또 이거를 열고 이렇게 하다가 또 꺼질지도 몰라서 제가 여기 판넬 안까지 열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인터넷에 그런 열어보면 열려진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AC에서 DC로, 물결 무늬가 우리가 AC고, DC 알죠?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는 DC에서 AC, 그리고 AC에서 DC로 바꿔준 게 얘를 이제 정육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DC에서 AC는 인버터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그냥 DC 충방전기 운전을 얘를 통해서 DC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거고, 이제 어떤 데는 그 화살표로도 이제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인풋이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배터리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전원 측이고 부하 측이고, 이제 정상 상태라면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현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불이 켜지지 않고 지금 바이패스 기능으로 해서 이쪽이 안 되고 한전 인풋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바이패스로 넘어갔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경보 이력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요즘에는 참 편리하게 이 옛날 거는 보면은 다 누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것들은 이렇게 참 깔끔하게 터치 판넬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12월 20일 날짜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걸 보니까 뉴 출력 과부하 상태라고 계속 이게 뜨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 라는 얘기를 지금 해보았고, 지금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9분 그리고 16분, 거의 한 7분 10분에 걸쳐서 이런 알람들이 계속 이렇게 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부하 해제 상태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그 여기에서는 바이패스로 넘어간 상태였어서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해줘야만 이제 다시금 UPS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력 과부하 상태가 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경보 이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이제 여기를 봤을 때 이제 어떤 게 이제 있었냐면은 이제 기본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도 이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엄청난 이제 사실을 이제 보게 됐는데 뭐 전압은 뭐 입력 전압이랑 뭐 축전 전압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근데 과부하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뭐 34A 정도가 걸리는 거 이게. 그리고 66A. 와, 이거 전류가 엄청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하면서 판단했던 것이 UPS도 용량이 있어요 이게. 이게 10kW짜리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거 해야죠 이제. 루트 3 곱하기 380V 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기 안전관리 쪽이나 전기 쪽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정도에 대해서는 좀 계산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허용 전류가 적당한 건가, 지금 차단기가 지금 무리가 안 가게 샜는가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kW면은 거의 만이잖아요. 그래서 계산기에서 만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380은 이게 전류가 이건 볼트고 암페어고 15.19A 정도가 나와요. 근데 얘가 지금 UPS 이거 민감한 설비이기 때문에 전격 전류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야, 얘가 이만큼 넘어버렸으니까 이건 당연히 과부하 전류인 거지 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런 거 같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전압 V라고 써 있는데 부하는 여기에서 암페어로 써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그 UPS AS 담당 엔지니어랑 이제 연락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암페어가 아니고 진짜 웃겼는데 얘가 퍼센트지로 돼 있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하율을 얘네들이 전류를 계산을 해서 부하율을 퍼센트지로 한 거였어 가지고 얘가 34A가 아니라 15A 정도가 걸리고 33% 그러니까 30%면은 어떻게 되죠? 실제로는 한 5A 그리고 얘는 반절 정도 T상이 반절 정도면은 한 7A 정도가 걸리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UPS고 하다 보니까 부하 용량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을 하게 되면은 보호를 해주겠지만 얘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터지거나 이제 그런 소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고 원인 이제 좀 알게 됐죠. 얘 부하 전류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높진 않은데 부하율 퍼센트지로 보니까 조금 높은 편에 속했구나. 지금 RST상 중에서도 전체 다 그러지 않고 이 S상이 이제 계속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튀긴 하더라고. 이제 뭐 한 7, 80% 정도까지도 가고 그 이상 이제 가거나 했을 때 그 과부하 알람이 오면서 이 바이패스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한전 전원적으로. UPS에서 감당을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 같은데 UPS 저희가 있다면은 뭐 앞에 터치 판넬을 확인을 이렇게 그냥 눌러보면은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경보 이력을 봤었고 메인 화면에서는 아까 전에 이게 바이패스인지 지금 인버터 뭐 정류기 인버터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아까 전에 부하율이 실제로는 보니까 아까 전에 얼마였죠? 15A 정도가 이제 맥스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한 5A, 6A, 4A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적정 수준의 부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 30% 이쪽 저쪽이 부하율이 한 30% 정도가 좀 적당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이상 막 50% 넘어가면 이제 경보 이력이 계속 이제 뜰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했고 뭐 온도랑은 뭐 괜찮은 상태였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연락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걸 알려주시더라고. 이게 그냥 그 사진을 이제 못 찍었는데 여기에 이제 바이패스로 넘어갔을 때 하는 그 순서를 알려주셨는데 제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라고 했었었고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저의 이제 이거 클램프 미터고 후크메타고, 지금 얘가 이제 UPS 전원이 얘로 이제 와가지고 한전에서 UPS로 아까 전에 이제 갔다가 UPS 1차로 가죠. UPS 2차에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차단기들이 단상 차단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었었고, 얘가 그렇게 많은 용량이 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30A짜리 이 배선용 차단기로 이렇게 돼 있었고, 실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전류 값이 부하율이 아니라 부하 전류로 이제 저도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전류를 재보고 나서 이거 뭔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제 4에서 5A 정도만 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태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UPS 업체에서 물어봐서 이 제어 쪽 그 아까 전에 제어 그 터치 판넬에 이제 메뉴를 들어가서 이제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가 정류기 버튼이 있었고, 여기는 인버터, 그리고 인버터 절체라고 써 있었던 것 같고, 얘는 충전 방전 운전, 여기는 알람 클리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것들이 얘만 색깔이 뭔가 좀 핑크 같은 색깔로 이렇게 뭐가 이제 표시가 돼 있었고, 나머지 얘네들은 그 비활성으로 약간 회색 빛깔로 돼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알람 클리어를 들어가서 알람 클리어를 눌러서 그게 이제 활성화가 이제 되고 나서 얘가 이제 지워지니까 얘네들을 인버터 정류기 뭐 다른 버튼들을 누를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몇 번 이렇게 눌러서 얘가 클리어가 이제 잘 되지 않더라고 이게. 이걸 눌러서 알람을 클리어 하시겠습니까? 네 해서 돼야 되는데 초반에는 몇 번 안 됐었는데, 그 이제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도 이미 과부하 상태로 진입을 했던 상태였어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던 거죠. 이제 과부하가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나서 얘를 클리어 버튼을 누르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좌측 상단부터 이렇게 누르라고 해서 이제 눌렀고, 정류기 운전 버튼을 눌러서 기동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얘 해서 누르니까 얘가 이제 활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인버터를 누르라고 해서 기동하시겠습니까? 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버터 뭐 절체 뭐 이거 해서 누르고, 그 다음에 얘까지 다 눌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방전 운전까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정상적으로 아까 전에 그 다이어그램 정류기랑 인버터가 이제 그림으로 나왔었던 그런 모습대로 해서 그 절체되는 딱 소리가 딸깍하고 뭐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패스로 동작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인버터는 이제 제대로 그 UPS는 이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그냥 이거는 인버터 업체를 연락해서 AS 아는 정도까지만 끝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재발 방지하자. 약간 개그였습니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오백천사가 품질팀에서도 품질 개선 엔지니어로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을지에 대해서 저도 좀 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었는데, 일단은 과부하가 왜 생겼는가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과부하가 생겼던 이유는 UPS, 여기는 이제 좀 책임 부서인 전기 쪽에 있는 분과 함께 좀 협의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5kg 정도로 용량을 이렇게 했어서 서버실이나 방송실 정도만
UPS 부하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컴퓨터 같은 것도 원활하게 좀 동작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걸 이제 10kg짜리로 용량을 늘려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UPS 전원에 컴퓨터 요즘엔 이제 4개짜리 4구짜리 콘센트를 많이 쓰잖아요. 콘센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또 겨울철이고 해서 약간 그 난방기구 같은 것들도 온풍기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난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 제가 이제 그런 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제 눈에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돌아가고 꺼지고 할 때 과부하가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과부하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얘는 지금 고가의 이제 설비이고 얘를 더 추가로 하거나 수정을 해서 하기에는 이미 이제 구입해서 사용한 상태고 그건 좀 쉽지 않고 약간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얘는 건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뭐를 건드려야, 결국에는 부하를 덜 사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좀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당장 실행되진 않았는데 이제 서로 협의하에 시공업체랑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행하고. 왜냐면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UPS 바이패스 단계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뭐 저기 직원들을 조심하게 쓰게 한다 하더라도 꼭 전열기구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전기를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콘센트에도 꽂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이패스로 가는 과부하 알람으로 가는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서 이걸 조치를 좀 하자고. 왜냐면 저도 이거 알람이 발생했을 때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바이패스로 과부하가 이제 됐으면은 자체적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근데 바이패스에서 다시 UPS로 가려면은 이제 수동으로 알람이랑 꺼주고 이렇게 조작을 해줬어야 됐지만,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차단기들 있었잖아요. UPS 2차에서 왔던 이 차단기들, 이거를 그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부하들은 일반 차단기 부하로 옮겨줘서 쓰면은 되지 않냐. 이것도 이제 전기 도면이랑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좀 했고, 아니면은 이제 그 컴퓨터 같은 책상 부분에 이제 콘센트가 있었는데 그 뒤나 그 아래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부하, 전기 많이 쓸 수 있는 부하를 따로 쓸 수 있게끔 하자라는 한 2가지 안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부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아예 일반 부하로 그냥 바꾸는 게 UPS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500천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제가 UPS로는 에피소드를 별로 올려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예전에 외우면서 우리 다이어그램 외우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사 공부할 때. 근데 저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UPS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UPS가 때 되면은 배터리만 이렇게 잘 교체해주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부하율도 상당히 참 민감한 거구나. UPS를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UPS 자체에 과부하 걸리면은 좋은 일이 아니겠죠. UPS가 안에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그 직류 교류를 이렇게 변환하고 하는 것들이 쉬운 저희가 아니거든요. 좀 더 UPS가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에피소드에서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되어서 여러분들도 막 계획도 많이 세우고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올해 좀 정기 검사도 많이 좀 받아야 되고 좀 많이 좀 분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는 이 시점은 2022년 12월 말이고 23년도가 아직 안 됐어요. 23년도가 1월 초부터 또 바쁘게 돌아갈 것 같아서 그때는 영상 또 만들기가 쉽지 않고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22년도 이제 잘 마무리했으니까 23년도에 힘차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다이어리를 예전에 이제 써다가 원래 이제 탁상 달력으로 이제 주로 하고 했었는데, 좀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다이어리도 잘 쓰면서 제 현장도 잘 관리하고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유튜브랑 블로그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 옷이랑 좀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